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을 좀 했죠? 농지연금을. 좀 핵심적인 사항만 좀 많이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런 절대농지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많게는 뭐 100%, 그죠? 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농지를 낙찰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분도 있어요. 절대농지는 보통 이제 낙찰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보통 뭐 한 5천, 6천, 아니면 뭐 4천, 40에서 50% 선에서 대부분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절대농지를 낙찰 받아서 뭐 할 거냐?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만 지어라. 또는 한정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농업인한테 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절대농지에서는 농사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절대농지를 낙찰받는 부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 분, 그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 분이 낙찰을 받든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두 번째는 이런 절대농지를 뭐 감정가의 40%, 50%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국가에다 다시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죠? 농사 지을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렴하니까 사셔도 돼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물론 올라요. 공시지가가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올라요. 그렇지만 팔릴 때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거예요. 이렇게 절대농지가 경매가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낙찰가율은 보통 50%, 40%그 선에서 낙찰을 받아갑니다. 뭐 많게는 뭐 50%, 60% 선에 낙찰을 받는데, 자,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 농사를 짓기는 좀 아깝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면 국가에다가 매수 청구라는 걸 하면 됩니다. 매수 청구. 농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교재로 가서. 자, 농지법 33조에 보면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절대농지잖아요. 절대농지. 절대농지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매수하냐? 감정가로 매수를 해요. 감정가로.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바로 낙찰받고, 이런 토지를 바로 낙찰받고, 이거 이제 저기 당진시에 있던 건데 10억짜리를 5억에 낙찰받아서 농지 매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한 5억 버는 거예요. 5억.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다 이 감정가대로 내가 낙찰받고 내 땅 사줘요. 국가에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농업인 자격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농업인 자격을 만들자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낙찰 받아가지고, 그죠? 국가에 다시 대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단기간에 뭐 매덕도 볼 수 있고, 몇천도 볼 수 있고, 그런 또 다른 수익처가 생기잖아, 우리한테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 자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뭐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게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뭐 매수 청구 들어오면 매수 청구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어요. 어딨냐? 네,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어딨냐? 어휴, 네, 는 농지연금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기금법이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쪽에서 다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농어촌 공사에서 자금이 있으면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농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틀려요.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 지역에서도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을 LH공사에서 막 매입을 하죠. 그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는 다시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세를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LH공사에서.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구 주택을 어떤 시가로, 감정가로 거의 다 매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몇 년 전에는 많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에도 보면 다가구 주택 아니면 상가 주택 그런 게 LH, 뭐 SH 그런 소유인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고, 이런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도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적정량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정량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요. 국가에서 농지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농지를 매입을 해줍니다. 단 아까 진흥지역이라고 했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그죠? 아까 그 농지연금은 농업진흥지역이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외지역이든 상관없어요. 농지연금을 다 누구나 어떤 지역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농지라면. 그런데 이 그 농지의 매수 청구는요, 농업진흥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업인이 소유해야 되고, 뭐 3년 이상 농업인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낙찰받으려고 할 때,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절대 농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목적은 농사를 짓하던가, 아니면 나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이런 농지를 내가 국가에다 팔려고 하는, 다시 매수 청구를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낙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처럼요. 아까처럼 그 땅처럼 10억짜리를 5억에 받았잖아요. 그럼 그분은 5억을 번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역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자금이 많이 집행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자금이 조금 배당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많이 배당된 지역은 어떤 농지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근데 자금이 없는 지역에서는 매수 청구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그죠? 그 해당 농어촌 공사에, 그죠? 농어촌 공사에 전화를 해보시고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그분들께서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가 있다고 해서 굳이 뭐 이 사람 이거 절대 농지에서 왜 이런 걸 낙찰을 받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아까 제가 농지법, 그다음에 농어촌법 그런 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절대 농지를 낙찰 받기는 받되,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농어촌 공사의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한 1년, 2년 정도 보유를,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1년, 2년 정도 보유를 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여기서 받아줄까? 어떤 그런 것도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농지, 우리가 또 다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섣불리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 소녀라는 분이 계세요. 소녀라는 분께서 비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아마 월요일 날인가 비 오는 날인데 저한테 좀 케이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너무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2,000원 더 보태서 조금 큰 걸로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녀라는 여사님께서는도 되게 그 경매 공부를 오래 하셨고 내공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식사를 같이 잘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